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창현 거리 노래방 채널 사건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창현님이 기존 영상의 대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제 음악 저작권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님은 아마도 전속 회사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저작권 이용료를 상당 부분 지불하시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같은 이제 개미 유튜버들의 걱정이 더 커졌죠. 음악 저작권,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함께 알아봐요. 음악 저작권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연권, 복제권, 전송권 같은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리 노래방을 예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MR 파일을 대중 앞에서 재생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공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MR 파일이 거기에 복제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고요.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 서버에 올려서 대중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합니다. 공연권, 복제권, 전송권 이런 것들이 모두 저작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 허락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음악을 이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허락을 구한다. 두 번째, 저작권 징수에 관한 신탁 업체를 통해서 이용료를 납부하고 허락을 얻는다. 세 번째, 신탁 업체 또는 개인과 포괄적인 협정을 맺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플랫폼이 제시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용한다. 네 번째, 무료 음악,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음악 등 상업적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한 음악을 이용한다.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용 허락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든 음악이 음저협,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뮤지션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을 아예 맺지 않은 경우는 그 협회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야겠죠. 곡을 만든 뮤지션, 즉 작곡가, 작사가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용 허락을 얻고 저작 인접권을 가진 실현자와 음반 제작 회사에게도 보상을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직접 음저협을 통해서 저작권 이용료를 내시면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다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남이 연주해 놓은 그 버전을 그대로 쓰는 것이라면 실현자, 즉 가수나 악기 연주자에게도 보상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를 통해서 이제 협회가 정해놓은 이용료를 낸다는 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사, 작곡가, 그리고 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따로따로 그 협회를 찾아서 연락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튜브 같은 채널은 2010년경에 음저협과 포괄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음저협이 징수할 저작권료를 유튜브가 대신 징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그 협약의 내용은 영업 기밀이라서 공개가 안 된다고 하고요. 그 유튜브가 제시하는 음악 정책 그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쓰고자 하는 음악을 검색을 일단은 해보세요. 검색이 되지 않으면 슬프겠죠? 검색이 되었다면 저작권자가 설정해 놓은 이용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 제작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알려주는데요. 동영상 제작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 놓은 조건들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용으로 인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생길 텐데 그 수익을 누가 가지느냐? 광고 수익은 저작권자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한간의 소문으로 그대로 트는 게 아니라 리메이크나 커버송을 부르면 수익을 쉐어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얘기가 퍼졌었는데요. 그런 법칙은 없고요. 저작권자가 설정해 놓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통은 저작권자가 다 가져가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곡이 널리 쓰이기를 원하고 또 리메이크 되기를 원하는 저작권자는 원곡 그대로 틀든 리메이크를 하든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조건을 설정해 놓은 그런 뮤지션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곡을 허락 없이 틀거나 네 맘대로 편곡하거나 연주하지 마 라는 의사를 강하게 가지신 분들은 또 원칙적으로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해놓을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나의 수익보다는 컨텐츠의 질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포기하고 즉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음악을 쓰더라도 유튜브 음악 정책에 따라서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송 부르시는 분들, 리메이크 하시는 분들 커버송만 부르고 그 MR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리메이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무료 음악들도 있습니다. 로열티 프리, 노 카피라이트 이런 말들이 붙어 있기도 해요. 말 그대로 보면 로열티 프리는 이용료만 안 낸다 뿐이지 저작권자는 존재하고, 노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이 아예 없는 음악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저작권자들이 둘의 구분 없이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서 중요한 문제는 법적 개념보다는 저작권자의 의사 표시입니다. 이용에 이러이러한 거 지켜라 라고 조건을 설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작권자이다 라는 사실을 콘텐츠 내에 삽입하라,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시스템에서 바이 조건, 저작자 표시 조건에 따라서 이용 허락을 해라 라는 것과 같은 유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다운로드 링크까지도 붙여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료 음악 중에서도 아무런 조건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바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용 조건을 꼭 따르셔야 하고요. 따르지 않았을 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에는 항상 민사상 책임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콘텐츠 검증 알고리즘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업로드와 동시에 내가 쓴 음악을 알아채고 수익을 바로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후에 저작권자가 권리 주장을 했을 때 수익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당한 사용을 했는데 콘텐츠가 차단이 되거나 또는 수익을 뺏겼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이메일 답신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수익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작자의 권리 주장에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한 사람의 그 반박이 타당한 경우에는 유튜브가 이용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음악 저작권 이용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무료 음악 또는 유료 음악이라도 그 플랫폼 내에서 라이브러리로 이제 제공이 되는 음악들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음악 저작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질문이 많지 않아서 답변을 되도록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